2025년 6월 6일 금요일 오후 10시입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인데 공휴일이죠. 내일 토요일, 모레 일요일이니까 3일 원래 쉬려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우리 회사에 일이 조금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여기 대신동에 일요일날, 지난주 일요일날 왔다가 일요일인가? 그때는 날짜가 어찌되노? 6월 1일 아마 일요일이죠. 6월 1일이 일요일이죠. 6월 2일이 이제 월요일이고 6월 3일이 화요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6월 1일 날 일요일 날 여기 있다가 김해 갔다가 다시 한 2, 3, 4, 5, 6, 5일 만에 이제 여기 집에 이렇게 오니까 늘 그렇습니다만은 버리는 사람은 10사람, 20사람, 30사람 이렇게 더 됐죠. 치우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내 혼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진짜 추적해놨더라고요. 이 동네가 전체가 제 주변이 제가 앉아 있는 요 주변이 한 5일 동안 이렇게 사람이 마음을 잡고 작정하고 내가 청소를 하겠다는 사람은 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동네에서 요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음료수 마시고 먹다 놔두고 간 그 음료컵 담배꽁초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단지 명함처럼 생긴 그 대출받아라고 하는 거 늘 그래 있습니다. 그리고 한 40분 정도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지금은 깨끗해졌습니다. 그걸 안 하면은 안 돼요. 그걸 해놔야 내가 마음이 좀 개운하지. 그냥 동네가 이렇게 담배꽁초도 있고 음료컵도 흩어져 있고 일수 전단지 그런 거 있는 거 보고는 잠이 안 옵니다. 방 빗자루로 이제 쓰니까 깨끗해요. 아이고, 내가 한 달만 이렇게 안 오면은 이게 아마 이게는 진짜 쑥대기판 될 거야. 일주일 만에 와도 이랬는데. 자, 그건 그렇고 6월 3일 화요일 밤에 6월 3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6월 4일 날 아침 새벽에 이제 수요일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대통령 확정이 되고
오늘 6일이니까 이틀 밤은 이제 6월 4일날 밤은 아마 그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안가에서 주무셨다고 하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전가옥에서 이제 주무시고 이틀 주무셨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리고 그 한남동 쪽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사용하던 그 장소를 그대로 쓴다 그래요. 뭐냐 아무래도 뭐 조금 뭐 손은 안 보겠습니까? 딴 데 가려고 하니까 또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한남동 간적 그것도 손 보는데도 전에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있을 때 돈 많이 들였거든. 근데 그거 이제 좀 아무래도 또 뭐 모르겠습니다. 조금 손은 좀 보고 안 들어가겠어요. 현재는 오늘도 이제 안 가 있어 잘 것 같아요. 그래 이따가 이제 뭐 청와대로 어떤 사람은 6개월 이야기 하던데 와 그렇게 긴가? 6개월 같으면은 지금 6월달이니까 7, 8, 9, 10, 11, 12 12월달 돼야 청와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빠르면은 뭐 한 3개월 만에 또한 들어가겠나 생각이 드는데 3개월 같으면은 7, 8, 9 추석 전에는 들어가야 싶을 것 같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추석 전에는 안 들어가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죠. 어제 6월 5일날 오후 2시 반쯤 돼가지고 그 국회에서 중요한 법이 통과되었어요. 첫째는 검사 징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는 검사를 징계를 하려면은 검찰총장만 했다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하는 것이 이제 그게 탄핵을 하는 건데 탄핵도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처음으로 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했다고. 그런데 그게 그 검사들의 그 어떤 그 탄핵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사유, 내용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검사들 탄핵을 작년에 많이 올렸거든요. 몇 사람 올렸어요. 여러 사람 올렸어요. 정말 그 인간 쓰레기 검사들이 있습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생매장시키는 그런 악질 검사들. 오죽하면은 탄핵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이름 올려간 그 검사들 몇몇 사람 있어요. 그게. 전에 다 알았는데 또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탄핵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뭐 그렇잖아요. 검사는 무슨 특별 똑같은 공무원인데 자기가 무슨 뭐 용가리 통빼냐고 이 자식들 말이지. 똑같이 탄핵을 징계를 파면 같은 것도 법무부 장관이 시킬 수 있도록 해버려야 된다고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어제 통과됐죠. 검사 징계법. 그래서 검찰총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좀 아주 늦었지만은 어제 올라갔어요. 그 뭐 이재명 대통령 거부할 그게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 이건 뭐 계속 국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2번인가 통과시켰는데 그걸 다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해 가지고 말았는데 이번에 어제 통과됐고 이재명 대통령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화요일 날 하면 있으니까 이제 그 국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통과를 했거든요. 국회에서 넘어온 법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통과를 시키는 것도 국무회의를 열어서 하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오늘이 6일, 7일이 토요일, 8일이 일요일, 9일이 월요일이니까 10일날, 10일날 아마 대통령이 아마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아마 법이 통과될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 내란 특검은 외환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작년 2024년 12월 3일날 밤에 윤석열이가 이제 그 내란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 요 세 개가 이제 들어갔는데, 최상병이나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그 세 개는 김건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 그게 뭐냐니까, 임성근이 그 저 해병대 그 사령관 그걸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보호해 줄 때에 그 이종호라고, 이 사람이 김건희하고 잘 알잖아. 그래가지고 원래 그 임성근이가 사표를 쓰려고 하는 것을 쓰지 마라 이제 이래가지고 김건희하고 잘 아니까. 그리고 김건희는 이종호하고 이제 이런 그 도이치모터스 이제 주가 조작할 때 또 뭐 하여튼간에 좀 안 좋은 걸로 서로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상병 특검도 김건희가 핵심에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 이것도 윤석열이가 이제 그 뭐 이재명이라든지 그 뭐 김어준이, 우상호, 우원식이 국회의장, 뭐 김민석이의 그 형이 김민웅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 그 외에 뭐 한동훈이를 비롯해가지고 14사람은 아주 핵심 멤버고, 나머지 한 10,000여 명 정도를 이렇게 구속시켜가지고, 거기서 핵심 중에 핵심은 그냥 저 바다에서 저 뭐 섬으로 보내다가 거기서 섬을 그 배를 폭파시켜가지고 수장시키려고 그 한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 내란에 이제 그 구상을 하고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인데, 이 노상원이 하고 김건희하고는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추측을 해요. 그리고 그런 머리가 이제 거기에서도 내란에서도 핵심은 김건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하늘에 죄를 지으면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피해 나가고 이리 피해 나가고 저리 피해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 가서는 벌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착하게 살고 남한테 잘해야지. 말 한마디라도 잘하고. 아마 다음 주에 이제 거기 국회에서는 통과됐으니까 대통령 서명만 하면 바로 통과되는데, 그래 되고 나면은 이제 올 7, 8, 9, 10, 11, 12 한 6개월간은 김건희의 재상이 드러나는 어떤 시간일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자 그런 겁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8월 달에 뭐 이재명 씨 아들이 동호인데 결혼한다는 말이 있어요. 참, 오늘 내가 그 현충원에서, 국립현충원에서 이제 그 현충일 그 식행사를 했는데 상당히 좀 목이 좀 메이더라고요.
오늘은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목이 메인 것은 내 이야기 여러 번 해서 미안합니다만 뭐 사실이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400번 이상 이렇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기소를 무진장으로 시켰고, 그러면 그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진짜 사람을 그 악마화 시켜가지고, 이재명이를 악마화 시켜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귀찮게 하고. 이재명이가 전에 그 이재명이 목요일 작년이죠. 2020 작년인가? 그것도 2024년 1월 2일인가? 아마 작년인 것 같은데. 예. 그때 목이 찔려가지고 있을 때, 그것도 조사를 다시 해야 돼요. 그 뒷배후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칼을 진짜 찔러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압수수색을 그래 많이 해가지고 사람을 참 죽이려고 했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참 식을 행사하니까 좀 목이 메이더라고, 솔직한 말로. 내가 지금 국가혁명당 우리 카톡방에 좀 요즘 바빠서 못 들어가 봤는데, 내가 오늘 얼핏 내가 보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거는 부정선거다, 또 뭐라더라, 6월 18일 날 재판을 받아라 해갖고 서명하는데 100만 명 서명을 하니 그렇게 하는데, 그걸 기소를 해서는 안 될 것을 기소를 해가지고 억지로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생사람을 잡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그 재임 시에는 그런 것이 중지시키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법원에 왔다 갔다 끌리지 않고, 지금 국정이 얼마나 산적한 일이 많느냐고. 일이 엄청 많단 말이야, 여기. 그런데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진짜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검사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대장동 사건에 어제 이화영이 뭐라더라? 이화영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7년이 확정됐으니까 이재명이도 그렇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다 지어낸 거 조작이고, 대법원 판결이 옳은 것도 있지만은 잘못된 것도 많아요, 여기. 내란 세력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법원에도 좀 오염된 놈들을 있으면은 좀 구속 수감 시켜야 되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마 대규모로 암덩어리는 걷어내야 된다고. 오늘 중앙일보에 조금 전에 보니까 그게 제2의 적폐다, 적폐청산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골마 썩은 것은 칼로 도려내가지고 분리해버려야지. 그걸 놔둔 상태에서 서로 봉합시켜버리면 그게 완전히 전부 다 썩어 들어가는 거지. 이재명 씨 말이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 말이 맞다고. 자, 이제 큰 산은 하나 넘었는데,
김민석 그 국무총리 후보가 언제 그 청문회 할지 모르겠는데 빨리 해가지고 지금 나는 제일 궁금한 것은 검찰총장하고 검찰 실무정의가 나가야지. 자기가 눈치가 있으면 사표 쓰고 나가야지.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눈치가 있으면 나가야지. 그걸 붙어 앉아 있으면 되는가. 그리고 새로운 대법원장, 새로운 검찰총장, 새로운 이제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 이 사람이 누가 될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분이 또 누가 될지도 궁금하고, 또 행자부 장관이 또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상당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마 잘하면은 저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운이 러시아와 이제 미국이 서로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잘 되는 방향으로 해주는 이 때에 있어서 우리가 천년 만에 이런 기회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났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자가 나왔고 하나님께서 보호해가지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천재 정치인을 내리보내서 보낸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큰 복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내년에 그 이제 지방선거가 또 있는데 그러니까 뭐 부산시장, 뭐 대구시장, 서울시장 뽑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한 지가 1년이 된단 말이에요. 1년 되고 나면은 이제 남북 관계도 엄청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때 되면은 아마 대구시장도 민주당으로 넘어올 확률도 있지 않겠나 이 생각도 들어요. 두고 봅시다. 그 정도로 대구시가 뭐 지금 엄청 국민의힘 파워잖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영남 자민련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게 이제 국민의힘인데 이게 전부 다 민주당으로 다 넘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 생각도 해봐요. 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어떤 특수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남과 북이 전에 2018년도에 그때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 만나고 할 때라고 그때 그런 바람이 좀 불고 이래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봐요. 국민의힘은 뭐 해체되는 게 정답입니다. 내란 정당이니까 없어지는 게 맞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할 때에 진짜 허위 사실 공포를 했다고. 진짜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것도 기소가 되고 판결이 나게 되면은 그때 선거 비용 보존받은 거 400억 내놔야 돼요. 거기에 전에 서울시 교육감에 광노현 씨라고 있어요. 광노현 교육감이 진짜 이건 억울하다고. 이분이 그때 교육감 선거로 놓은 사람 중에 이제 몇 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중간에 후보직을 사퇴했는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놓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지출되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광노현 교육감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도움을 줬는가 봐요. 줬는데 그걸 가지고 사후 후보 매수죄로 이제 고손지 고발인지를 당했다고. 그래서 교육감 자리가 날라가니까 그때 선거 보존 비용 받은 거 몇백억을 내놨어요. 지금 그 돈이 이제 그때 뭐 있는 돈 그때 싹 다 가져가고 지금이라도 조금 무슨 돈벌이가 된다 싶으면은 그거 전부 다 압류를 당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수입이 있다 이러면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그걸 들어오는 즉시 빼가버린다고.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중에 그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그 좋은 일을 하고 대법원 판결이 역같이 나가가지고 지금 그런 일을 당한다고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어찌 되느냐고. 아무 일도 못하는데. 자기 부인이 이제 의사니까 자기 부인 계좌는 이제 손을 못 대니까 그래가지고 살지. 안 그러면 자기 부인이 의사 아니면은 뭐 굶어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도 잘 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고 이래요. 진짜 그 광노현 그 서울시 교육감 문제는 진짜 억울한 겁니다. 그러면은 재심을 통해서 진짜 진실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아래 그 이창순과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사람 나가가지고 무슨 그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뭐 정관료 받아가지고 뭐 몇십억을 1년에 번다 이라는 놈들은 전부 다 양심이, 나는 그래서 그걸 아주 싫어한다고. 변호사라 그러면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변호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 그래 돼야지. 피고인들은 양심대로 판사 앞에 이야기하고 그러면 변호사가 필요 없잖아. 아이고.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피선거권이 또 박탈이 된 것은 그는 분명히 판결이 잘못됐다고요. 대법원에서는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볼 시간적인 볼 형편이 안 되는 거 무조건 기각이야 그냥. 그 대법원 판사 14사람이 1년에 3만 건인가 4만 건이 그 상고심으로 오는데, 대부분으로 오는데 그거 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거의 다 기각을 시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무조건 기각시켜버리니까 뭐 진짜 억울하게 지금 피선거권이 박탈당했는데 이거 언젠가는 바라지는 거지. 얼른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좀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얼핏 들었어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얼른 머스크하고 트럼프는 한 몸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는데 뭐 1등 공신이지. 그런데 원래 뭐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가도 틀어지는 경우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틀어진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참네.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언론이 또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도 많으니까 내가 좀 더 천천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뭐 좀 이상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트럼프하고 언론 모습하고. 시진핑이가 또 뭐 사라진 지 한 열흘 됐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재명 씨가 국민학교,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그렇게 많이 맞았는가 봐요. 뭐가 담임 선생님이 어떤 뭐 지시를 한 것 같은데 그 지시에 안 따랐다 이거죠. 지시를 이행을 안 했는데 왜 이행을 안 했느냐니까 워낙 어렵게 가난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 안동에 살 때 말이지. 자기 어머니 일을 도와야 되는 거야. 9살짜리인데. 어머니 일을 도우려고 뭐 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뭔가 밭일을 도와야 될 입장이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일을 안 했는가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뺨을 이렇게 27번 맞았다 그러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기가 안 죽었다 그래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성남시에 올라와가지고 공장에 다니면서도 많이 맞고 그 또 그 뭐 성남시 안에 그 시장통 원래 그 서울에서 이제 서울 외곽지대에 사는 사람들 이런 게 도시 정화 차원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킨 거 아니에요. 성남시로 강제로 그러니까 좀 서울에서도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성남시로 간 거 아니에요. 가니까 뭐 처음에는 열악하지. 그냥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거친 사람들이 시장터에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서 보고 듣고 이랬으니까 잘 싸우는 기질이 있다고. 그래서 뭐 이재명 씨 앞에서 무슨 그 계곡 정비할 때에 진짜 뭐 육두문자 쓰는 거는 뭐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그 어릴 때 뭐 그 시장 통해서 그런 거 보고 듣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전혀 겁을 안 내는가 봐요. 하여튼 아주 훌륭한 대정치 천재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잘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바로 또 이재명이 끌어내라 이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 의견에 전혀 동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속인 범인 소인은 아니고 내가 볼 때에 이재명 씨는 대인 정도는 안 되겠나 봐요. 대인 군자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정치인이나 뭐 국회의원들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 옆에서 이제 한 자리 하는 사람들 대략 보면은 속인 범인 소인 그 중에 이제 한 사람들 들어가죠. 그러나 이제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시는 분들은 현인 철인을 넘어서 현인 철인 도인 성인급이라고 도인 성인급들이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허경영 신인님께서 뭐 일반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이제 또 뭐 교도소 이제 이렇게 수감됐다 그러면 진짜 허경영이 진짜 끝났다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피선거권 없어져. 이제 대통령 출마하려면 90살이 돼야 된단 말이야. 90이 다 돼야 되는데 도저히 진짜 끝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플러스 알파 또 지금 현재 무슨 성추행범이다 무슨 사기다 무슨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이제 영의의 몸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허경영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틀리잖아요. 전혀 안 그렇지. 예? 내가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아주 내가 20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위대한 정치인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팔이 빈대 모기와 같단 말이야.
한심한 놈이라고. 이재명이가 한심한 놈이라고. 어?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한심한 놈 같으면은 그 옆에 있는 떨거지들은 말해가지고 못하느냐고. 말세 성제 시부지 세인부지의 한심사다 말이야. 내가 이재명 씨가 한심한 인간이다 이 뜻이 아니고, 신인님을 못 알아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한심하다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라고. 그러나 또 특이하지. 그러나 한심한 인간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큰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이 끝나고 후천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온다. 그분이 허경영 신인입니다 말이에요. 자, 이제는 이제 반전의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박정일 교수가 이제 활약을 하시겠죠. 뭐 언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꿈속에 뭐 예수를 만났다며. 뭔가 큰 게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이거는 이치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1968년 10월 15일 날 그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그때 뭐 20살 땐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 만나서 딱 이야기를 할 때 그랬잖아요. 핵심 내용이 뭐냐. 무하마드 알리라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복싱이잖아. 복싱에서는 세계 제일이라고. 요즘 말로 나는 뭐 축구라면은 손흥민인가? 나는 뭐 축구를 잘 좋아 안 하니까 잘 안 모르는데, 손흥민이 축구 선수잖아. 차범근이라고 있어요. 차범근이도 이번에 잘하면 죽을 뻔했다고. 조국을 편들었거든. 조국 가족을 너무 이렇게 쑥대밥 맞는 것은 너무 심했다. 그 한마디 말 잘못해가지고 말이지. 이번엔 계엄이 성공되었으면은 차범근 씨도 죽을 뻔했는데, 여하튼 차범근이 하면 축구잖아. 최동원이 하면은 야구. 남진하면은 가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생각하면 하나만 딱 생각해야 되잖아요. 남진하면은 님과 함께 가슴 아프게 딱 그게 떠오르잖아. 라훈아. 라훈아도 가수고 조용필도 가수. 근데 뭐 조용필이가 가수도 하고 그림도 막 세계 최고로 잘 그리고 말이야. 이건 아니잖아. 피카소 하면 그림에서 당대 1인자. 그렇게 하듯이 사람에게는 하늘이 한 가지 재주만, 한 가지만 딱 해라 이 말이야.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허경영 그 당시 이제 청년이라 할 수 있지. 20살이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 소리를 들을지언정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독재자 소리를 듣더라도 한 가지만 하시라 이 말이야. 한 가지만. 그러니까 나는 독재자 소리도 안 듣고 민주화도 하고 경제도 개발하고 두 가지 다를 하지 마라 그랬거든. 한 가지만 하라 그랬다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그 말했어요. 사람을 피를 내는 것은 말이에요. 뺨을 이렇게 100번을 때려보라고 피가 잘 나느냐고. 그러나 아주 바늘로 한 번만 빡 수십 번은 피가 바로 넣어버리거든. 그렇듯이 한 가지만 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제 욕을 들어 먹더라도 경제를 살리면은 그게 자연히 민주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걸 쭉 읽어보면은 1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비밀 보좌관으로 했던 것이 100% 사실이단 말이야.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말이지, 허위 사실로 보도하니까 그게 판결이 잘못된 거예요. 100% 확실하단 말이야. 그리고 사필 규정이라 그러잖아. 이런 발언대로 돌아간다고. 원리는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거기 아마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함 쓸까 이 생각도 드네. 지금 사면 복권 시켜야 된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 난 것은 잘못됐으니까 사면 복권을 이번에 그 조국 할 때에 조국 장관이 지금 이제 남부교도소인가 지금 있어요. 사면 복권 시킬 때 허경영 총재님도 사면 복권 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기소받는 이거는 완전 무죄로 놓을 거예요.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사면 복권이 되거나 그 피선거권 박탈가 있는 것 말이야. 그거는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거나 사면 복권이 되거나 그렇고, 지금 현재 기소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무죄로 진짜 놓을 것 같아요. 그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지 오래 있진 않아요. 그리고 박정일 교수님께서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불로유가 지금 썩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 이것이 언젠간 이제 밝혀지게 되고, 얼른 머스크하고 트럼프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왜 그래 털어지는가 모르겠네. 하여튼 얼른 머스크 꿈속에 한 번 더 들어가든지, 이게 블루에 대한 진실이 언젠간 밝혀진단 말이에요. 밝혀져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허경영 신임님은 이재명 대통령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큰 일을 하신단 말이야. 이거는 세계를 통일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이재명 씨 이제 옆에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쭉 보거든요. 보면은 전부 다 속인 범인 소인이라. 거기서 대인, 현인, 철인, 성인, 진인은 없어. 없어요. 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아이고, 동네 청소를 깨끗하게 하니까 기분도 좋고 그렇네요. 허경영